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빚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근데 넌 알아줘. 내 마음은 여전히 너한테 있어. 결혼해도 넌 내 옆에 있어야 해. 우린 계속 만날 거잖아. 우리 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어.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남편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 너야. 여러분, 무슨 상황일까요?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배신을 준비하는 여자. 과연 이 대화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수진이의 변화를 느낀 건 지난달부터였다. 평소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그녀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만나자는 내 제안에 항상 핑계를 대며 미루기 일쑤였다. 직장이 바빠졌다는 말, 가족 일로 신경 쓸 게 많다는 말,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는 말. 모든 이유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2년 넘게 사귄 연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이 연인 사이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된 건 그 운명적인 화요일 오후였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나는 우연히 수진이의 대학 동기인 미영이를 만났다. 그녀는 반가워하며 내게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근황을 물어왔다. 그런데 미영이가 던진 말은 내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나와 수진이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미영이는 내 놀란 표정을 보고서야 자신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미영이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수진이가 재벌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 이미 양가 상견례도 마쳤다는 것, 결혼식장도 예약해 두었다는 것.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내 연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났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야 받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내가 미영이에게서 들은 얘기를 꺼내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가 털어놓은 진실은 내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집안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내게 있다고, 결혼을 해도 나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2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 화가 난 건 그녀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결혼 후에도 나와 바람을 피우자고 제안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녀가 나에게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날부터 나는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진이와의 통화를 녹음했고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다. 특히 그녀가 결혼 후에도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자고 말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 수진이는 내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중생활에 대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결혼은 단지 집안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 나와 하는 거라고 말했다. 신랑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나만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분노를 느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해한다는 듯이 행동했다. 심지어 그녀가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며 그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도 동의하는 척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의 불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내볼 것인지, 심지어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 모든 대화를 나는 빠짐없이 녹음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건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녀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촬영한 듯한 그 영상에서 수진이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서 진짜 연인으로 지내자고 말했다. 신랑에 대해서는 그저 ATM 정도로 생각한다는 모독적인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연락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행복하라는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물론 진심이 아니었지만 결혼식장은 서울 시내 유명한 호텔이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신랑 가족은 정말 부유해 보였고 결혼식 규모만 봐도 수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하객석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만이 보였다.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할 때까지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순간까지도 참고 기다렸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진이가 나에게 보낸 모든 증거들, 특히 그 결정적인 영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결혼식장의 음향 담당자에게 접근해서 긴급한 사정이 있다며 USB를 건넸다. 신부 쪽에서 준비한 깜짝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식장 전체를 뒤덮은 대형 스크린에 수진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하객들도 신부가 준비한 감동적인 영상인 줄 알고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하지만 곧 영상의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빚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근데, 넌 알아줘. 내 마음은 여전히 너한테 있어. 결혼해도 넌 내 옆에 있어야 해. 우린 계속 만날 거잖아. 우리 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어.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남편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 너야. 화면 속의 수진이는 술에 취한 채로 카메라를 향해 고백하고 있었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 결혼은 단지 집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 결혼 후에도 진짜 연인과는 계속 만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신랑 쪽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신부 쪽 가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당연히 신랑이었다. 그는 제단 위에서 신부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맞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상이 끝나자 식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깬 건 신랑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를 한번 바라본 후 돌아서서 식장을 나가버렸다. 신랑의 가족들도 분노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갔다.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이 되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가족들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2년 넘게 나를 속이고 배신한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다. 물론 복수라는 것이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억울함이나 분노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섰다.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지만 모두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뻔했다. 사과, 해명, 용서, 구걸.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그녀와 나눌 말이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직접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 용서해달라는 애원, 다시 시작하자는 부탁들을 들으며 나는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다. 그녀는 결혼도 망쳤고 나와의 관계도 끝났다. 결국 돈도 사랑도 체면도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었다. 미영이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수진이 가족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번 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큰 망신을 당했다고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불쌍하게 여길 마음은 없었다.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면서 자신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 했던 그녀의 욕심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헤어지자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기만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했다. 돈 많은 남편과 진짜 사랑하는 연인을 동시에 가지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다. 나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고 수진이와의 기억들도 조금씩 정리해 나갔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2년 넘게 함께한 사람을 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수진이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똑같이 배신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제는 그녀도 배신의 무게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놀았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배웠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할 것이고 더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수진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가 정당했다고 믿는다. 사랑은 게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걸 잊고 살았던 그녀가 받은 교훈이 결코 가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